무인도에서 만난 낯선 처녀. 옛날 옛적 바다와 산, 그리고 바람이 어우러진 시절에 한 젊은 뱃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현이라 했지요. 그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상선에 올라 먼 바다로 나갔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풍랑은 하늘이 뒤집히는 듯 무섭게 몰아쳤고 도현이 탄 배는 갈기갈기 찢어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떠다니던 나무 파편 하나에 몸을 의지해 간신히 살아남았고 몇 날 며칠을 바다에 떠돌다 결국 어느 무인도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연꽃잎처럼 생긴 작은 섬이었는데 숲은 울창했고 산물도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목숨을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섬에 몸을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되어버린 그의 마음은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며칠을 나무 열매와 물로 연명하며 살던 어느 날, 그는 섬의 깊은 숲속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냇가 바위 위에 앉아 머리칼을 빗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햇살에 비친 그녀의 머리칼은 까만 비단처럼 반짝였고 피부는 마치 달빛처럼 희고 고왔습니다. 도현은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무인도에 어찌 처녀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였지만 이내 도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난파되어 이 섬에 떠밀려온 사람입니다. 혹시 이곳에 오래 사신 분입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결국 이 섬에 닿았군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도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 했습니다. 연화는 바다 건너 어느 나라의 귀한 집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를 잃고 나서 친척들의 속임수로 배에 태워져 팔려가던 중 풍랑을 만나 이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홀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몇 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도현과 연화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 연화를 먹이고 연화는 숲에서 열매를 따서 도현을 도왔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아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도현은 바닷마을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연화는 잊고 싶었던 세월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과 단절된 섬에서의 삶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가 전부였지요. 아침이면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저녁이면 별빛 아래에서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섬 근처 바다에 다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거친 바람에 밀려 한 척의 배가 섬 가까이 떠밀려왔고 그 안에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현과 연화를 발견하고는 놀라워하며 함께 배에 오를 것을 권했습니다. 도현은 순간 갈등에 빠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은 간절했지만 연화는 오랫동안 섬에 몸을 의탁하며 살아왔으니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고통을 겪지 않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도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이 섬에서든 세상 속이든 이제 제 삶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도현은 굳게 결심하고 연화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섬을 떠나며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서서 오래도록 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고통의 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을 키운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이후 두 사람은 세상으로 나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풍랑이 그들을 한 번 무인도에 몰아넣었지만
그곳에서 맺어진 인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 이렇게 전하곤 했습니다. 무인도의 외로움도 사랑이 깃들면 천국이 된다. 배에 오른 도련과 연화는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품었습니다. 그러나 긴 항해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폭풍에 시달려 몸이 지쳐 있었고 바닷바람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갑판 구석에 앉아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연하는 갑자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 우리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 혹시 나를 다시 잃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나를 잡아먹으려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도현은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리다. 그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이제는 내가 곁에 있어. 세상이 당신을 빼앗으려 해도 결코 두 손 놓지 않으리다. 그 말을 들은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인도에서 긴 세월 홀로 견뎌온 그녀의 상처가 그 순간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지요. 며칠 후 배는 항구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세상의 땅은 낯설고도 시끌벅적했습니다. 장터에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눈길은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거친 옷차림에 이국의 빛깔을 가진 연하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 무인도에서 나왔다고? 참 기이한 인연이로다. 그 속에서 도현은 연하의 어깨를 감싸며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이분은 내 아내요. 무인도에서 만났으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헤아리지 말아주시오. 그의 굳은 말투에 사람들은 더는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오랫동안 사람들 속을 떠나 살았기에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도현은 차근차근 세상살이를 가르쳤습니다. 불을 피우는 방법,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지요. 연하는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곧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옷은 질기고도 곱다 하여 모두가 찾았지요. 그 덕에 두 사람은 생활이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늘 고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연하를 노리던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그녀가 이국에서 온 미인이라 하여 욕심을 내는 상인도 있었고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려는 이들도 있었지요. 어느 날 마을 부잣집 주인이 도현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여인, 내 집에 들이지 않겠나? 내 첩으로 삼고 금은보화를 주리다. 도현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망발 다시는 하지 마시오. 연하는 내 아내요. 내 목숨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유혹과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도현과 연하는 속삭이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런 곳에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 당신이 있으니 견딜 수 있어. 그 말에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연하는 따뜻한 손길로 이웃을 도왔고 도현은 부지런히 배시를 하며 집안을 일궜습니다. 어느새 그들을 향한 수군거림은 사라지고 모두가 두 사람의 굳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인도의 처녀와 난파된 뱃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었으니 하늘이 내린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